화이팅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너무 네, 화이팅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있어요. 네. 딱딱해요. 네, 웃어주셔야죠. 2026년 대세는 하면은 황운하 하겠습니다. 2026년 대세는 황운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황운하가 하면 대세다. 황운하가 대세다. 대세는 황운하. 네, 거의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아우로서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황운하 의원님께 황운하가 대세다라는 구호를 만드셨는데 이제 질의 답변 할 텐데요. 뭐 순서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답변을 다 해주시고 가시려고. 모든 질문 네네. 뭐 주제와 관계없이 어떤 질문이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제일 먼저 눈치를 주신 분이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컴퓨터를 봐서는 TJB 기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 TJB 이수복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민주개혁 진영의 최종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민주당에서도 뭐 이춘희 전 시장님이나 뭐 주상호 전 부시장님이나 뭐 김수현 대표나 여러분들이 출마 의지를 이미 밝히신 바가 있어요. 이런 후보들하고 표가 좀 범여권 후보들하고 표가 나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 분명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후에 뭐 단일화를 좀 염두를 해두신 건지 아니면 뭐 완주 의사가 있는 건지 이런 거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 완전 청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번 지방선거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의 정치적인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는 절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선거 연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선거 연합 공천, 연합 선거라는 선거 전략이 마련될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컨대 단일화라는 것이 뭐 협상을 통한 단일화도 있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도 있고 뭐 후보들 간의 담판을 통한 단일화도 있고 여러 가지 단일화 방식이 있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주당의 여러 훌륭한 후보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뛰실 겁니다. 저도 열심히 뛸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든 저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세종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임자인 단일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결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조국혁신당 황운하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여론의 흐름이 형성된다면 그러면 뭐 굳이 단일화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대전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것은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든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든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저는 제가 가장 적임자이고 제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세종 시민들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에 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아까 네. 네, 헤드라인 중청의 이용태 기자입니다. 조국 대표께서 얼마 전에 전라도 호남권에서는 당연히 민주당과 경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를 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출마 기자회견을 출사표를 던지시는 건데 조국 대표랑은 상의가 완전히 되신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 강준현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대전하고 세종 양쪽에 현수막 끄는 거 같은 거는 사실 좀 보기 그렇다라는 말과 함께 아울러서 이 세종은 노무현의 뿌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출마를 하면 당선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님과는 당연히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아까 선거용 파이팅 구호도 조국 대표께서 황운하가 대세다, 이 구호를 좀 활용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여서 황운하가 대세다, 황운하가 대세다라는 바디 페인팅을 하고 지난 1월 1일 날 맨몸 마라톤도 그래서 그 구호를 바디 페인팅으로 활용을 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물론 제가 당 대표도 아니고 지방선거 전략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즉 당론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2030년 집권을 목표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해서 다당제를 기반으로 해서 2030년에 정권 획득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해야 하고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 때 호남 지역은 물론 어떤 지역에서도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낼 것입니다. 대전, 충청만 예를 들자면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어서 한 명의 시장을 뽑을지 따로 뽑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뽑든 한 명의 시장을 뽑든 후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후보를 찾아서 후보를 낼 것입니다.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전, 충청만 예를 드는 것이고요. 후보를 낼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적임자의 후보를 찾지 못하면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를 낸다는 원칙 하에서 후보를 발굴하고 영입하고 그래서 반드시 후보를 낼 것이다.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대전을 예를 들자면 대전의 5개 기초단체장 전원 후보를 낼 것입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서 최대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해내는 것이 정당의 너무 당연한 목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께서 기자회견 때 언급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제목으로 뽑힌 것보다는 좀 분위기, 뉘앙스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거친 뉘앙스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준현 의원에게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강준현 의원이 저에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해왔고, 저는 그 사과 의사를 받기 전에 강준현 의원께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어떤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대중들에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 개인 페이스북에 저의 입장을 포스팅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보셨다면 저의 그 페이스북 포스팅된 글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정치는 말로 하는 예술이고 말로 하는 전쟁인데 그 말은 품격이 있어요. 저는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입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대전에 조국혁신당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안 하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저는 기자회견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도 완성을 해서 입법 발의를 해왔고 국회 상임위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세종시민들에게 이 입법 추진 사항이 어떻게 돼가는지, 국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강준현 의원은 전국구 의원을 안 해봐서 지역구에 한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구 의원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저는 대전시장에 나설 수도 있고 세종시장에 나설 수도 있고 충남지사에 나설 수도 있고 충북지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어느 곳에서든지 활발하게 조국혁신당 홍보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대전시장에 나서겠습니다라는 현수막 건 적이 없습니다. 세종에 세종시장에 나서겠습니다 현수막을 건 적이 없습니다. 두 군데 다 제가 시장에 나서겠다 현수막을 걸었다면 어느 한쪽을 정리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이든 세종이든 조국혁신당 정책 홍보 이외에 명절 인사 이외에 통상적인 현수막 이외에 어떤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을 현수막 한 장도 건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전국구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강준현 의원 표현이 그랬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래 표현하는데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잘못 나온 답변입니다.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됐고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전 더 이상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준현 의원에게 오케이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다 함께 가야 될 사람 아닙니다. 내란 청소년 동지들 아닙니다. 함께 어깨동무할 사람들이다. 그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래서 강준현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하나 더 남았어요. 질문. 노무현 세종은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런 세종에서 지난 총선 때 비례 투표에서 어느 정당이 1등했습니까? 조국혁신당이 30.9%로 1위했습니다. 민주당이 25.9%로 조국혁신당보다 정확하게 5% 뒤졌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2024년 총선에서
2026년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비례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세종 시민들이 더 많이 투표했습니까? 노무현의 정신에 어느 정당에 더 부합하는지 세종 시민들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질문 모르겠고요.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순서대로 지금 미리미리 또 저한테 손을 들어서 표현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네,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좀 할게요. 저 제일 뒤에. 네, 세종바람의 박원주입니다.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세는 황후다라는 문구를 주셨어요. 조국 대표님께서 왜일까요? 왜 황후다가 대세였을까요?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님께서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뭐 인연 이거는 말 안 해도 알 텐데요. 그분이 황 의원님을 이곳에 출마를 하라는 뜻으로 대세다라는 문구까지 주셨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세종의 의미 무언가를 좀 담아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세종시는 왜 조국혁신당의 항우나가 돼야 되는지 본인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자신 있게 출마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런 구호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국가균형발전 어느 정당보다 가장 강하게 정강정책에 담았던 정당입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이것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는 것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인식은 다른 어느 정당보다 가장 강력하고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제 고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일단 최선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은 바로 세종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주거 정책에서도 서울의 집값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래서 어저께도 예컨대 서울공항에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용산공원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런 방식으로 또는 서초동 법조타운을 옮기고 거기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고민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조국 대표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물론 세종시장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정부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그 꿈을 이룰 적임자가 황후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봅니다. 제가 제가 짐작해 보건데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린 조국 대표는 저의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2004년부터니까 조국 대표와는 인연이 한 20년쯤 됐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지켜봐왔고 제가 저의 신념을 위해서 어떻게 강직한 공직생활을 해왔고 또 어떤 강한 추진력을 보여왔는지는 조국 대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뉴스피치 김현식 기자인데요. 우선 3월 중에 6박 8일 일정으로 캐나다하고 미국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해외 방문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이 아무래도 전 시당 위원장 제명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 탈당한 뭔가 당원들과의 분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국 대표님은 세종시당 미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황운하 의원님이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월 초순경에 미국 워싱턴 DC와 캐나다 오타와
두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방문단은 저를 필두로 저하고 세종시 국회의원 2명,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김종량 의원이라는 분인데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이렇게 4명이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의원은 4명이고 국회 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의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 건립위원회 위원장은 송재호 전 국회의원입니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행복처장을 여기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행복처장은 국회가 포함한다고 해서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절차를 거쳐서 포함될지 여부 결정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의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이 방문 기획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기획을 해서 강준현 의원, 또 김종민 의원에게 제안을 해서 동의를 얻었고, 그 국힘의원에게도 제안해서 동의를 얻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되게 된 것이고요. 워싱턴 DC와 오타와를 방문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워싱턴 DC와 오타와는 세계적인 행정 수도로서 알려진 것입니다. 여기 본이 하나 더 있는데 본까지 방문하기 일정이 무리여서 본은 다음 기회에 방문할 건지 다음을 미루기로 하고 워싱턴 DC와 오타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세종시당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세종시당과 관련해서 제가 공식적인 어떤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종시당에는 사고당부가 돼서 권한대행이 중앙대에서 파견되어서 권한대행이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잠정적으로 세종시당 위원장을 우리 조강특위를 거쳐서 세종시당 위원장이 선출 임명될 예정이 있습니다. 곧 오늘 참석하신 이종승 전 사무처장님께서 조국 대표와 중앙당의 조직부 등을 절차를 거쳐서 세종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종승 전 사무처장께서 세종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세종시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봉합 정리가 잘 되고 세종시장이 통합된 모습으로 단일 대우를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손 드신 분 계셔서 죄송합니다. 네, 최대한 다 해드릴 거니까. 예. 해도 되나요? 네네. 예, 뉴시스의 송승화 기자입니다. 아까 전전에 나왔던 민주당과 통합연대 관련해서 좀 부족해서 좀 추가로 질문 드리는데요.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 6분 정도가 시장 후보로 열심히 좀 활동하고 계시고, 그 시장 후보 한 6분 중에 누가 한 명이 결정돼야 의원님과 뭐 단일화나 뭐 기타 등등이 논의가 될 텐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뭐 1년 이상 공을 많이 들이신 분이거든요. 민주당 1년 이상. 만약에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서 단일화가 안 됐을 때 독자적으로 끝까지 출마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종시장 후보로 나오시면은 그 주소지가 좀 세종시로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이쪽으로 오실 건지와, 그 다음에 의지를 보여주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장에 소위 올인을 하려면 국회의원직은 언제 내려놓으실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단일화가 안 돼서 3명이 출마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는 현재 조국혁신당의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가 세종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밤낮으로 시간을 쪼개쓰면서 세종시장 선거 준비를 해야 하지만 저는 대전의 대전 시의원, 대전 기초단체장, 대전 구의원 등 선거도 지원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항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선거 유세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세종시장에 출마하더라도 대전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저의 역할을 전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충청북도의 청주시의원 조국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격려 말씀해드리고 왔습니다. 충청북도 포함해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위한 저의 역할은 소홀함이 없어요. 세종시장 선거에 올인한다고 해서 제가 대전, 충남, 충북에서 저희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당에서 해야 할 일을 저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할 일은 다 할 것입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문제는 저는 현재 대전 중구에 주소지가 있는데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법에 따라서 주소지를 옮겨야 할 시점에 맞춰서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사퇴는 제가 최종 후보가 되면 당연히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 단일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직은 당연히 내려놓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게 이제 단일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신다고 그럼 그때까지 계속 유지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저도 질문했던 거를 지금 답변해 주셨고 당 차원에서 조국 혁신당과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합당에 대한 그런 표명은 좀 없는지 그거 하나 궁금한 게 있고요. 지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고마운데 지금 세종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그 행정수도 말고 다른 현안 문제가 좀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서 출마 선언이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냐 이렇게 물으셔서 출마 선언이 아닙니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장으로서의 정책 공약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공약을 하지, 또 어떠한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세종 시민들의 궁금해하시고 언론인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고 해서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는 여기에 머무는 요 수준의 기자회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기타 세종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약 발표 내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공약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세종의 현안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뒤에. 예, OTN 또 지금 답변이 안 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당과 당. 예. 그 다음에 그 합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당에 관한 어떤 얘기도 진행되는 바가 없습니다. 네. 예, OTN 이노선 기자입니다. 금방 전에 이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종시의 현안상이 제한성 같은 제 의견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제 세종시 전월산 주변에는 아직
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이 프로젝트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새로운 프로젝트도 나와 있거든요. 또 기존에 있는 현국청이라든가 LH에서 개발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개발을 해놓고도 그러니까 공사를 어느 정도 해놓고도 세종시에 인수인계를 못하는 역사 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고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전월산 주변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 좀 해주셔서 그 제안에 좀 서의 좀 부탁드리고자 제안성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